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거거든요. 남편이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좀 주목했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오제이 심슨 사건. 네. 오제이 심슨이 미국에서는 형사에서 무죄 판결 받고 네, 네. 민사에서는 징벌적 배상 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합리적 의심을 없는 고도의 개연성까지 못 만들었으니까 형사에서는 무죄지만 민사에서는 이게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95억에 지금까지 이제 매달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한 130억 정도에 되는 전체 보험금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중요할 거잖아요. 네. 보험회사가 한 7개, 8개 정도 되는데 네. 첫 번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금 반환 소송에서 이 남편을 성소 판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민사 판결도 사실상 이 판결에 준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살인과 사기에 대해서 네.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민사에서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무죄니까 네. 보험금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흐름에 따라서 민사소송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에서 입증의 정도가 민사소송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죄로 판결했다라고 하면 민사법원장은 당연히 그 재판장은 당연히 형사재판의 흐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땐 좀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의 입증 책임을 다하진 못했지만 네.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정말 55대 45로 하면 55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의 입증 책임, 입증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남편 이 씨가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민사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뭐예요? 예, 이 민사재판에서는 핵심이 부정한 의도로 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여부입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상관이 없이요. 민사법원에서는 부정한 의도로 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면 이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되고 네. 보험 청구자는 그동안 낸 보험금만 돌려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12년에 일어난 그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의 경우를 보면요. 이때도 피고인이 의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그 지인을 사망 3주 전에 28억 원의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을 시키는데요. 그 후에 이 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방조하게 돼서 검찰은 이 부분에 의심을 품고 자살방조죄로 기소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근데 민사법원에서는 보험계약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